1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공부상 지목이 정답이냐.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용할 때 있지요. 여러분 수용할 때 보상금 있잖아. 보상금을 공부상 지목에 따라 보상합니까?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보상해요. 실제 이용 현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용되잖아. 토지가 아파트 막 저기 앞 수용되잖아요. 저 임야 같은 게 수용되면 그 수용 당하는 땅 주인들이요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나무 심고요, 막 흑염소 하고 막 1년 내내 눈 한 번 안 온 동네에다 뭡니까 석기 대전 막 건물 만들고요,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공부상 지목이 아니고 뭡니까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상할 때 뭐 목소리 큰 사람 이겼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흡수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수용되기 전에 뭡니까 미리 뭐예요? 항고 사진 다 찍어놔요. 다 찍어놓고 뭡니까 수용될 때 있지요. 그 사진하고 다 비교해가 이거 만들 자리도 아닌데 왜 했느냐 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니까 하여튼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뭘 한다? 보상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헷갈리면 어떻게 된다? 수용된 토지에 뭐 심는다? 나무 심는다. 왜? 보상받기 위해서. 그러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목이 정답이냐는 것은 장기적인 사용 목적이고 맞고요. 자, 3번. 등기부상 일필됐으나 대장상 분할되어 있죠. 사실은 대장이 우선 되잖아요. 그 분할된 토지로 봐야 됩니다. 맞고. 4번. 토지거래 보통의 경우는 공부상 기재에서 확정 토지 맞죠? 자, 사실상 경계는 뭡니까? 예외고 공부상 경계가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5번 A라는 사람이 있죠. A라는 사람이 지적소관청에다가 지목 변경을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지적소관청이 이것도 없이 발부해버렸어요. 발부해버리면 우리 판례가 뭡니까? 요거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뭐로 봤다? 행정처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송 할 수 있다? 행정소송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답이 5번이지요. 5번이고 1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주택은 대맞죠. 정원도 됩니다. 속리산 법수사 내에 쌍사지장 석당 그렇게 전례에 있으니까 무슨 용지다? 종교용지지요.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와 접속된 목회자 주택은 종교용지 맞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의 사택이에요. 교회 내에 있지 않고요. 주택가에 있어요. 그건 지목이 뭐예요?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이거 우리 설명했죠? 이런 상업용 건축물 내에 요새 교회나 절이 있지요. 그건 뭡니까? 종교용지예요? 대예요? 됩니다. 대. 그래서 답은 4번 맞고요. 19번 문제. 자, 우리가요 지목을 표기할 때 있지요. 자, 지목을 표기할 때 우리 28개 지목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무슨 명칭이다? 정식 명칭으로 표기합니다. 그럼 정식 명칭이라는 것은 줄임말 있다는 거예요? 줄임말 없다는 거예요? 줄임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지목을 뭐로 표기한다? 부호로 표기하죠. 부호로 표기하는데, 부호로 표기합니다. 부호로 표기하는데 24개의 지목은 무슨 글자? 첫 글자지요. 첫 글자. 첫 글자고 4개의 지목은 뭡니까? 차문자죠. 두 번째 글자예요. 차문자는. 두 번째 글자가 어떻게 외운다겠어요? 차장천원 외운다겠죠. 자, 어떻게 외운다? 차장천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는 두 번째 글자예요. 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는 무슨 글자? 두 번째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지적도 임야도죠. 철, 또 용지, 철이지, 철. 철이고 1번 맞죠? 공장용지는 장이죠. 공원은 뭐로 해요? 공. 공장용지를 뭐로 한다? 장. 그 다음에 주유소는 주지요. 주고.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목이지요. 목이고
양의장은 양이지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1번.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 여기 어디 있느냐 하면은 20번 문제. 요약집 있지요. 89페이지, 90페이지 도표 있지요. 자,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뭐가 있다? 도표가 있습니다. 자, 도표가 있는데, 자, 도표를 보기 전에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칠판만 칠판. 잘 들어봐요. 자, 바로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가 있고, 여기에 임야도가 있어요. 자,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있고,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지적도에는 2000분이라는 지적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여기 임야도는 여기 많이 쓰이죠. 그리고 요거는 지적도는 1200분이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 두 개 봐요. 요거 두 개 분모가 100단위예요, 분모가 1000단위예요. 100단위지. 요거 단은 뭡니까? 분모가 무슨 단위다? 1000단위지요. 1000단위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분모가 100단위하고 또 뭡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지역이다? 시행지역이지요. 시행지역은 보통은 500분의 1이지요. 500분의 1입니다. 정밀하니까. 근데 여기 필요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6000분의 1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주의 좀 해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3000분의 1, 6000분의 1 나가지요. 그때는 분모가 100단위로 취급해요, 1000단위로 취급해요. 계산할 때.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만 나오면 분모가 100단위다, 1000단위다. 100단위입니다. 자, 무슨 등록부란 말만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만 나오면 분모가 100단위다, 1000단위다. 100단위입니다. 됐어요? 100단위인데 그럼 여기서요. 등록 단위가 요거는 0.1제곱미터고 요거는 1제곱미터입니다. 자, 위에 거는 0.1이고 밑에 거는 1제곱미터인데,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해서 청량을 했어요. 청량을 하면 면적이 나오죠. 면적이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요, 여러분 지적도나 임야도는 면적을 등록한 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면적을 등록 못합니다. 그 면적을 등록 못하니까 이 나온 면적은 지적도나 임야도에서는 등록을 못해요. 면적을 등록을 못합니다. 면적을 등록을 못해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등록해야 돼요? 토지대장이나 무슨 대장? 임야대장이에요. 등록하는데 위에 거는 뭡니까? 소점 한 자리고 밑에 거는 정수지요. 자, 그럼 위에 거 볼게요. 요 나온 면적이, 야, 위에 거 분모가 100단위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95.67, 95.64, 95.35, 95.45 나왔죠. 이대로 등록돼야 안 돼요. 이대로 안 됩니다. 이건 소점 한 자리예요, 두 자리예요? 두 자리잖아. 한 자리 등록해야 됩니다. 0.05 초과했죠. 초과하면 올립니다. 그럼 얼마다? 95.75 등록하고 이게. 요건 0.05 미만이지요. 미만은 버립니다. 그럼 얼마? 95.6이고 요거 0.05지요. 0.05일 때 앞자리가 뭐예요? 홀수지요. 앞자리가 홀수일 때는 올립니다. 자, 앞자리가 뭐일 때? 홀수일 때는 올립니다. 그럼 얼마다? 95.4고 0.05일 때 앞자리가 뭡니까? 0 또는 짝수면 뭐예요? 버리지요. 그럼 얼마다? 95.4지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거 분모가 1000단위입니다. 자, 95.7 원리는 똑같아요. 95.4, 93.5, 94.5 나왔죠. 자, 이거는 소점 한 자리 등록해요, 정수 등록해요, 대장에. 정수에 될 거 아니에요. 이건 0.5 초과지요. 이제 기준은 0.5입니다. 올립니다. 얼마? 96. 0.5 미만이죠. 버립니다. 얼마? 95.
0.5지요. 앞자리가 뭐예요? 홀수면 올리지. 얼마? 94. 앞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지. 얼마? 94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이 나왔는데요. 얼마냐면 0.0067제곱미터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최소 등록 단위보다 미달한 면적이 나왔죠. 그러면 최소 등록 단위 0.1로 등록하고 1000단위일 때는 뭐로 등록? 1로 등록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문제 한번 볼게요.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축척이 2,400불인 지적도 구역 안에 신규 등록할 토지의 면적 지정이 519.45 나왔죠. 정수 등록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봐요. 0.5 미만이죠. 0.5잖아. 헷갈리면 안 돼요. 0.05 하면 안 돼요. 정수 등록해야 되니까. 0.5 미만이 다 버리죠. 그럼 얼마다? 519가 됩니다. 얼마? 519. 답이 1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요. 잠깐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서 뭐를 내느냐 하면은요. 아까 내가 경계점 좌표등록 시행지역은 이게 6,000분이나 3,000분이나 관계없이 분모가 100단위로 취급한다, 1000단위로 취급한다. 100단위로 취급한다 했죠. 자, 무슨 단위로? 100단위로. 근데 간혹가다 이제 문제를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축척 변경 지역하고 지적 확정 청량 지역에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면적을 등록하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뭡니까? 이거 분모가 1000단위로 취급해요? 100단위로 취급해요? 축척 변경과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은 아무 말도 없죠, 이게. 100단위도 없고 1000단위도 없고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100단위로 취급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무적으로 들어온 지역이 있죠. 의무적으로 들어온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축척 변경 지역과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이에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무적으로 들어온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축척 변경 지역과 무슨 지역?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이에요. 그러면 축척 변경과 지적 확정 청량의 문제가 나오면은요. 분모가 100단위로 취급한다, 1000단위로 취급한다. 100단위로 취급합니다. 자, 무슨 단위로? 100단위로. 왜? 저 두 지역은 무슨 등록부를 의무적으로 들어온 지역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무적으로 들어온 지역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한 필지의 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등록 전할 때는 반드시 새로 청량한다 했죠. 임야도의 소를 지적도에 들어가니까 반드시 새로 청량해야 됩니다. 자,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수점 한 자리 이하 등록 맞죠? 자, 봐요. 3번 분모가 1000단위죠. 그럼 0.1 매말 때 0.1로 해야 돼요? 1로 해야 돼요? 1로 해야 되잖아. 1000단위는 최소 등록 단위가 뭐라 해서 해야 되나? 정수로 등록돼, 정수로. 답이 3번 틀렸죠. 4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사 넓이고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22번 한번 볼게요. 22번 요걸 정리 좀 해볼게요. 22번. 자, 칠판 봐, 칠판. 요 필기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적 청량하지 않는 것 있죠. 하지 않는 것이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이에요. 지번 변경이고, 그 다음에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것도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자, 땅 넓이 재는 거예요. 위치 정정 있죠. 요 위치 정정은 뭐는 하는데 지적 청량은 하는데 면적은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지적도에는 땅 위치가 있어요. 요걸 위치를 이렇게 옮깁니다. 위치 옮겨서 좌표값을 구해야 되겠죠. 청량해야 돼요. 근데 면적은 그러잖아. 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죠.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이지요. 현황 청량입니다. 자, 이거요. 청량을 해요, 안 해요? 청량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거 외울 방법이 있어요. 여기 봐, 여기. 끝에 뭐가 붙었어요? 청량 붙었지. 그럼 지적 청량한다, 안 한다? 하지요. 하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게 수업 시간 다 했어요. 원칙은요. 경계만 보고 나지 원칙은 면적은 측정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예외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는 면적 측정한다 했죠. 예외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면적 측정해야 됩니다. 하고 요 두 가지 요것도 기억해요. 나중에 하는데 요 두 가지는 검사 측량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는 무슨 측량하지 않는다? 검사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자, 22번 볼게요. 22번. 지적 측량에 의하여 해야 되죠. 4번에 분할 측량해야 되죠. 2번하고 3번이에요. 문제는. 자, 3번 한번 볼게요.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할 때.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현재요. 면적이 제곱미터잖아. 그럼 여러분 한 평은 참고로 몇 제곱미터예요? 3.3058 제곱미터지요. 3평은 3058입니다. 그러면 이걸 현재 옛날에 대장이 100평으로 등록됐어요. 그럼 요걸 뭡니까? 측량해야 돼요. 그냥 100 곱하기 3.3058 곱하면 됩니까? 곱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면적 안 하지 측량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일단 3번이 답이고요. 근데 문제는요. 2번 한번 봐요. 2번 보면 축척이 다른 토지 합병을 위해 축척 변경하는 경우. 깜짝 놀랐다 나. 다시 새로 적어야 돼요. 아니. 다 들어오다가 자, 봅시다. 예. 자, 22번 봐요. 자, 일단 답은 3번이고요. 2번에 보면 축척이 다른 토지 합병을 위해 축척병이 하는 경우 돼 있죠. 이거 많이 틀리는데 우리 합병 나오면 내가 측량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잖아. 여기 봐, 이거 A 토지가 50이고 B 토지가 70이지요. 요걸 B 토지를 합병하지요. 그럼 얼마예요? 양필지에 공통되는 경계는 지우고 더하면 되잖아. 더하면 얼마예요? 120. 면적 측정, 지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합병을 위해 축적병이 하는 경우에요. 이 축적병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요.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봐요. 자, 소유자 갑입니다. 자, 여기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B 토지가 있고 요 갑이 뭡니까? B 토지로 하려고 합병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500분의 1이 있고 여기에 1000분의 1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축척이 다르면은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축척이 다르면 합병이 안 돼요. 그럼 이걸 합병하기 위해서는 이걸 뭐로 고쳐야 돼요? 500분의 1로 고쳐야 되죠. 그럼 500분의 1로 고쳐야 되니까 뭡니까? 소에서 뭐로 간다? 대로 가지요. 소에서 뭐로 간다? 대로 갑니다. 그럼 청량하죠. 청량해서 이제 경계가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근데 소유자가 동일이니까 동일하니까 뭡니까? 뭐 이해관계 성나 그런 거 필요 없죠. 소유자 같으니까. 이럴 때는 뭡니까? 이걸 고치고 난 뒤에 이제 합병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뭡니까? 합병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축적병 해야 되죠. 이때는 뭘 한다? 청량을 해하고 난 뒤에 합병해야 됩니다. 축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량하고요. 그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자, 23번 문제. 자, 이건 아까 했어요. 다음에 토지의 조건에 갈 때 일필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기억납니까? 양입지 기억나요? 양입지는 종된 지목의 토지가 주된 지목의 토지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양입의 제한은 뭐예요? 종된 지목의 토지가 대이거나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할 때 않잖아요. 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 1번 한번 봐요. 5천에서 450, 330제곱미터 초과했지요. 양이 안 되죠. 두 번째, 과설 면적이 4천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 자 330 초과했죠. 양이 안 되죠. 세 번째, 과수원의 면적이 3천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제곱미터, 10% 초과했죠. 양이 안 되죠. 그다음에 과수원의 면적이 2천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제곱미터. 이거는 뭡니까? 양이 되지요. 자, 뭐가 된다? 과수원의 면적, 10% 초과지요. 10% 초과는 양이 안 되죠. 2천에 10% 얼마야? 200이잖아. 200을 초과해서 양이 안 되죠. 근데 5번 한번 봐요. 과수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유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인 경우니까 뭐예요? 양이 되죠. 초과하잖아요. 100일부터 양이 안 되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다? 5번이 됩니다. 5번. 자,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 요거 한번 볼게요. 24번 문제 몇 페이지 보느냐면은, 잠깐만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요약집 몇 페이지 보느냐 하면은 107페이지 봐요. 107페이지 거기 보면 회색 글씨 있지요. 자, 107페이지 무슨 글씨? 회색 글씨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잘 들어봐요. 우리가요, 여러분 여기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는데 이 농민들이 있죠. 농민들이 요걸 개간해서 뭡니까? 전답으로 만들었어요. 개간해서 전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농민들이요, 전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이거 지목 변경해요, 임야 전답을 지목 변경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가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 있죠. 조사해서 뭡니까? 요걸 임야에서 뭐로 전답으로 바로잡을 줄 필요가 있죠.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런 토지 얼마만큼 조사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 하냐?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뭐를 세워요? 계획을 세우지요. 자,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뭐를 세운다? 계획을 세웁니다. 자, 원칙은 이 직권을 세웁니다.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을 세워야 돼요. 신청 안 하니까. 원칙은 뭡니까?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할 때는요, 부득이할 때는 읍면동별로 할 수 있어요. 자, 부득이할 때는 뭐로 할 수 있다? 읍면동별로 할 수 있어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지요. 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을 뭐 하겠어요? 조사하겠죠. 조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 조사했죠. 그러면 토지이동 조사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동 됐겠죠. 토지이동을 정리해 줘야 돼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뭐 해줘야 된다? 정리해 줘야 되지요. 이게 신청 정리다, 직권 정리다. 직권 정리입니다.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입니다. 근데 옛날에 시험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직권으로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O예요, X예요? 왜 X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왜 X냐? 이것도 내가 지은 말이 아니고 기출문제입니다.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용되어 있지요. 이용이 뭡니까? 이동입니다. 알겠죠? 이용이다, 이동이다. 이동입니다. 이렇게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시험장 가서는 뭡니까? 이용으로 보여요? 이동으로 보여요? 이동으로 보입니다. 문제 풀어봐야 되는 거는 이용이다, 이동이다. 이동입니다, 이동. 자, 그럼 요거의 답이 몇 번이다? 3번 되겠죠.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3번이고. 자, 됐고. 25번은 세법 선생님한테는 이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회 문제 볼게요. 7회 문제. 자, 1번 문제.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상경계 위치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토지 이동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지경지 말뚝 등을 표시한다. 맞죠? 1 맞고. 2번 있지요. 자, 요거도요. 자, 요약집 어디 나오냐면은, 자, 요거도, 잠깐만요. 91페이지 봐요. 91페이지. 거기다가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2번에다가 뭡니까? 몇 페이지 적어놓는다? 91페이지 적어놔요. 1번에 동그라미 2번에다. 자, 92페이지 읽어볼게요.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에 목표될 만한 구조물의 경제 표시 표시하는 맞죠?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에 따라 지상경계를 정할 때는 지상경계 등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요 지상경제 등록부 작성 등록사항이 있죠. 여기 시험 몇 번 나왔어요? 매년 나왔어요. 매년. 그러면 지금 1번부터 몇 번까지죠? 그게 1, 2, 3, 4, 5번 있죠. 5번. 5번이 뭐 되세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확사항 돼 있죠. 자, 찾았어요? 그게 맨 밑에 1번, 2번, 3번이에요. 맨 밑에 몇 번? 1번, 2번, 3번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상경제 등록사항에 등록사항을 몇 개를 외워야 돼요? 7개를 외워야 됩니다. 몇 개? 7개. 위에 1번, 2번, 3번, 4번하고 밑에 거 1번, 2번, 3번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럼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 이렇게 외웁시다. 일단 소재 지번 들어가지요. 지상경제 등록상에. 그다음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들어가지요. 나머지는 안에 다 뭐가 들어가요? 경계점이 들어가지요. 다 안에 뭐 들어간다? 경계점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이건 우리 했죠. 공유수의 매리가 제 방에 있을 때는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바깥쪽 게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이죠. 4번, 5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앞페이지 91페이지. 그 3번 한번 봐요. 앞에 91페이지 3번입니다. 3번. 자, 이 말이죠. 91페이지 3번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7번 봐, 7번. 우리 토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이걸 분할할 때 있죠. 어떻게,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원칙은 이렇게 걸리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 걸리게 못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있죠. 1, 2, 3, 4, 4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법원에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될 때는 걸리게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업지구의 경계를 분할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요까지가 A 사업지구, 요까지 B 사업지구 걸리게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공공사업 등의 지목이 들어서 분할할 때. 요까지가 뭡니까? 도로고 요까지 공원 걸리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는 걸리게 할 수 있죠. 걸리게 할 수 있는데 그 4가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자, 1번에 4번 한번 봐요.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걸리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5번 방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토지의 경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경계는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정된다. 맞죠? 자, 2번 우리가요. 원칙이 뭡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예요? 도면상 경계예요? 도면상 경계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는 실제 경계다? 도면상 경계다? 도면상 경계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 3번에요. 기술적인 착오로 말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지요. 맞고. 자, 4번째. 경계는 뭡니까? 축척 종대 원칙이죠. 경계 설정에 축척 종대입니다. 그럼 경계가요. 이렇게 경계 있잖아. 경계 여기 500분의 1이고 여기 6000분의 1이면 축척이 종대나 마나 큰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큰 것에. 그럼 500분에 따라가는 거죠. 4번 틀렸죠.
축적 종대란 말은 축척이 작은 것이 따라간다, 큰 것이 따라간다. 큰 것이 따라가니까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고. 자, 5번. 자, 지적공무상의 경계를 침범한 소유권을 침범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볼게요. 경지정리지구 있죠. 여러분, 경지정리지구는 지번 부연이 무슨 단위법이에요? 단지단위법입니다. 단지단위법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이게. 1단지에서 뭡니까? 이렇게 필지마다 이렇게 부분 붙이죠. 1에 4, 1에 1, 1에 3, 1에 4. 또 2단지에서 어떻게 돼요? 2에 1, 2에 2, 2에 3, 2에 4 이렇게 필지마다 부분 붙이죠. 여기 무슨 단위법? 단지단위법입니다. 1번 틀렸죠. 1번 틀렸고. 2번.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것은 무슨 식이다? 사행식이지요. 무슨 식? 사행식. 뱀이 기억하는 방식 아니에요. 사행식이고. 1번, 2번 다 틀렸고. 3번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 대장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맞죠? 맞고. 4번 집어는 항상 본문과 부분 틀렸죠. 왜냐하면 본문만으로 된 집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고. 근데 이렇게 본문과 부분된 지번도 있죠. 근데 이렇게 부분만으로 된 지번은 있다 없다? 없지요. 무슨 법만으로 된 지번은? 부분만으로 된 지번은 없습니다. 자, 5번에 지번을 부여하는 기본은 북서기본법이지요. 자,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법이다? 북서기본법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몇 번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뭐 이런 거는요, 그저 먹어야 됩니다. 자, 4번 한번 봅시다. 동일한 지번 내에, 자, 봅시다. 지번 내에 1700, 1700에 1, 1700에 2, 1700에 3이지요. 요걸 분할하죠. 자, 1700인 분할합니다. 요건 1700을 분할하죠. 분할하면 요건 그대로죠. 요건 그대로 1700에 1, 1700에 2, 1700에 3 되지요. 그러면 한 필지는 무슨 집은? 종전지번이죠. 종전지번 얼마예요? 1700이잖아. 이렇게 가는 것이 무슨 기본법? 북서기본법이죠. 1700이고 나머지 필지는 뭡니까?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 부여하지요. 본번의 최종 부분 얼마예요? 4니까 1700에 4로 하지요. 이해됩니까? 그럼 답이 몇 번? 1번이 아니고 세 필지 부단하니까 1700에 4, 이게 1705지요. 1705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이 몇 번? 3번 되지요. 몇 번? 3번 됩니다. 3번. 1번 틀렸죠. 1번은 1701 돼 있잖아. 답이 3번입니다. 3번. 3번이고.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분할할 때 있죠. 여기가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있는 것을 분할된 집은 우순하에 부여한다. 기억나죠? 1700이고 1704입니다. 그리고 분할할 때는 요것도 기억해요. 분할할 때는 절대로 결번이 발생해요, 발생 안 해요? 발생하지 않지요. 번호가 생겨요, 번호가 빠져요. 번호가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분할이라든지 신규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답이 3번 되고요. 자, 5번 문제.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이에요, 산이에요? 산. 1번 틀렸고. 2번은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 남동에서 북서예요, 북서에서 남동이에요? 북서에서 남동이죠. 우리 북서기법입니다. 4번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을 하되 본번으로 치면 이제 본번 중 최종 순위예요, 선순위예요? 선순위지. 여러분 10하고 11하고 12가 합병하면 얼마예요? 10하고 11, 12 합병하면 얼마예요? 10이잖아, 10. 본번 중 최종 순위예요, 선순위예요? 선순위입니다.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합병 나눈 김에요. 요거 잠깐 해볼게요. 합병 나눈 김에. 자, 7번 봐, 7번. 1에 4, 17, 34, 2에 1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건물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요걸 합병했어요. 합병하면 몇 지번이 돼요? 몇 지번? 몇 지번? 34x입니다. 몇 지번이 돼야 돼요? 17이 돼야 됩니다. 17. 몇 지번? 17. 왜냐하면 건물이 있더라도 이 사람 신청 안 했잖아요. 신청 안 했을 때는 뭡니까? 부번은 제끼고 본번중 선순위죠. 몇 지번? 17이 돼야 됩니다. 17이 돼야 돼요. 근데 갑이 뭡니까? 합병할 때 건물이 있는 것을 합병의 지번으로 보여달라고 뭘 하면 신청을 하지요.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을 했을 때는 34로 부여할 수 있죠. 아니지. 부여할 수 있다요. 부여하여야 한다예요. 부여하여야 한답니다. 자, 부여할 수 있다다 부여하여야 한다다 부여하여야 한답니다. 이거 여러분 또 헷갈리네. 이거 봐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번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7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죠? 79페이지 동그라미 3번. 거기 아마 여러분 별표시하고 뭐 동그라미 치고 뭐 오만 거 돼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봅시다. 5번. 옳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다 틀렸죠? 자, 그 위에 봐요. 79페이지 제일 위에 1번 한번 봐요. 1번에 보면 자, 여러분 신규 등록하고 등록전환 시 지번부여는 원칙이 어떻게 해요? 원칙이 인접 토지의 본번에다가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지요. 부여한다고. 예외가 세 가지 있죠. 예외 세 가지가 뭡니까? 거기에 나오잖아요. 예외 세 가지. 최종 본번에 뭐라고?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지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뭐 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답니다. 예외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뭐 할 수 있다? 부여 뭐라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자, 요거 두 같습니다. 신규등록은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봐요. 여기 1지번, 2지번, 3지번, 4지번, 5지번, 6지번 있고 여기에 최종지번 20이라고 합시다. 어느 동에. 여기에 바다가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번을 부여하죠. 몇 지번이에요? 몇 지번?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부번을 부여한다잖아. 몇 지번? 6의 6다시 아니고 6의 1입니다. 자, 몇 지번이다? 6의 1이에요. 근데 예외가 세 가지 있죠. 그 책 봐요. 최종 지번에 인접돼 있죠. 그러면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죠. 얼마? 20일이고. 그 다음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에 인접인지 인접 불명하죠. 멀리 떨어져서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지요. 최종 본번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어요. 얼마? 20이고 여러 필지 돼 있죠. 여러 필지 23, 24, 25 이렇게 나갑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럼 4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이 맞는 지문이고 뒤로 한 넘겨볼게요. 자, 5번. 지적송환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는 그 사유를 결번은 어디에 적는다면 결번대장에 적습니다. 지번대장에 적는다, 결번대장에 적는다, 결번대장에 적습니다. 자, 어느 대장에 적는다? 결번대장에 적어요. 그래서 지번대장이 아니고 뭐라고? 결번대장입니다. 그리고 요거 적어놔요. 옆에다가 신규 등록, 분할, 뭐 지목 변경 있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적어놔요. 자, 무슨 등록?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등은 절대로 결번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 안 합니다. 자,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발생을 안 합니다.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등은 절대로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6번부터.